네, 이번 주 월가에서는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을까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오늘은 특별하게 목요일에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의 가장 핫한 키워드 중 하나,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죠.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끝에는 무더위 속 관심 가져야 할 필수 기업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좀 휴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주말에 있었던 이슈가 좀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테슬라가 2분기 인도량 역대급 인도량을 발표하면서 그 흐름을 이번 주 월요일에 반장 때 좀 있었고요. 그게 그대로 쭉 얘기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네, 2분기 일단, 인도량. 네, 지난주 말에 네네. 주가가 해서 올랐잖아요. 네, 월요일 날 그렇습니다. 7% 올랐는데 그거 잠깐 아시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은 네. 이제 테슬라 가격 인하를 몇 번 해서 가격 인하의 효과가 많이 작용이 돼서 2분기에 출하되는 인도량이 예상보다 한 10% 더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YY를 많이 성장하는 게 당연한데 예상보다 한 10%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3% 증가했다. 그래서 네. 이제 주가가 아주 반겼던 거죠. 주가가 지금 270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시가가 한 1조 1, 2천억 되는 것 같은데 1, 2조 달러. 목표 주가가 지금 애널리스트가 보통 200불 초반에 200불이에요. 가장 높은 곳이 제가 알기로는 300불 조금 넘은 게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주가가 이제 이미 취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간다면 무엇으로 가야 되냐는 네.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인이 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기대되는 요인이 있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의 역할이 테슬라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가 얼마가 설정됐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인도량이 중요했지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있는 건데요. 네. 일단 그 애널리스트가 간단히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인데 테슬라 하면 1위 전기차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요. 여태까지는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제 중국도 팔았지만 예.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본다면은 미국이 이제 IRA 통해서 할 때 최대 수요지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보시면요. 작년에 테슬라가 130만 대 판 회사예요. 네. 전기차가. 올해 2분기 잘 나왔다고 하니까 올해 계획이 높아져서 190만 대 정도는 갈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성장률이 한 40몇 프로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PER이 12개월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하면 한 50배, 60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성장률 한 45%, 50%. 뭐 대충 온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네요. 네, 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멈추느냐 하는 건데 첫 그렇죠. 번째는 우리 잠깐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얘기할 때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작년에 130만 대, 네. 올해 190만, 180만 대였는데 2030년에 2천만 대를 호,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5년 안에요. 네. 10배가 늘어나네요. 2030년이니까 한 7년? 예. 하여튼 2030년에 10배가 되면 작년 기준에 10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과연 이렇게 엄청난 그 출하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의 마진을 남기면서. 이게 첫 번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전기차가 구독 방식에 에딩이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밸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심플하게 너무 복잡하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은 130만 대가 2천만 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2천만 대 되는 2030년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5, 6천만 개 넘지 않으니까 전 세계 뭐 40%나 30% 마켓쉐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다른 업체는 다 죽어 다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네. 그러면 2천만 대는 구라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고 네. 65%만 달아보자. 65%. 아, 그 정도는 리즈너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천만 대에 65%요? 예, 목표치에. 그럼 한 1200만 대 1300만 대. 네. 쉽게 예. 작년 130만 대에서 10배 정도를 2030년에 된다고 가정하면 뭐 일단 가정을 그렇게 하면 1300만 대인데 글로벌 그 2030년의 전기차 수요에 대한 예측치가 보통 네. 5천만 대 전후예요. 그러면 대충 20% 정도는 초반이니까 그러면 뭐 얼추 훌륭하죠. 맞겠죠. 예. 그럼 1300만 대를 판다고 가정했을 때 네. 하드웨어적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해보는 거죠. 예. 뭐가 될까요? 130만 대는 이제는 중저가 제품이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25,000만. 아,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가는 데는 첫 번째 거는 일단 수량이니까 예. 25,000불 저가 제품이 나오면서 네. 내후년 보잖아요.
나오면서도 지급 마진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게 첫 번째 거예요. 그래야죠. 지급 마진이 작년에 한 16%, 회사 전체 16%인데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잖아요. 이번에 10% 초반까지 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량이 많이 나가는데 네.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또 태클을 걸 수가 걸 수 있겠죠. 있죠. 예. 근데 그건 낮아지는 건 감사하더라도 네. 저가 제품이 나오는데 동시에 생산의 공정 혁신이 예상대로 잘 된다 그러면은 상관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천만 대가 안 되더라도 예, 130만 뭐라도 대가 바뀌어야죠. 그 예. 1,300만 대 가는데 25년도에 2만 5천 불짜리가 얼마나 혁신적인 원가가 적용된 제품이 나오냐는 거죠. 그게 다 계산이 지금 가능한가요? 대충 겐또를 잡을 수 있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저가 모델 나오면 생산 공정은 세 가지죠. 한 번에 찍는 거, 모듈 단을 6개에서 한 번에 찍는 거잖아요. 예. 이건 기가 캐스팅이라 그러는데, 기가 캐스팅. 예, 기가 캐스팅의 공법이 기존 모델 Y3 여기도 계속 적용되고 네. 사이버트레도 적용되고 예. 그다음에 저가 모델 멕시코에서 만든다고 한다 합시다. 그게 예. 적용이 되는 어떻게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터리도 내재하려고 하잖아요. 아, 그래야죠. 4680 배터리 예. 많이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예. 아직 확인되진 않았는데 나아진다 그러는데 그 배터리 내재화를 전체 매출에서 20% 10%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적당하게 갈 수 있느냐.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1, 2%요. 그럼 네. 그렇게 하면 셀 업체들한테 압력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세 번째는 광물 자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광물 내재화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광물 내재화, 배터리 올리는 거, 그다음 기가 캐스팅이 새로운 저가 버전에 적용이 돼서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년 되면은 지금 마진이 10% 이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봐서 예. 1,300만 대 곱하기 마진 10%. 예. 단가는 저가 모델이 나오니까 다르겠죠.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면 작년에 130만 대 할 때 시장 회사 전체가 100조 정도의 매출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10배 늘잖아요. 단가가 좀 내려가니까 예. 한 730 몇 조가 나와요. 거기에 마진이 얼마? 한 10%. 예. 더 내려가면 좀 곤란하고. 73조? 73조가 영업이익 어디 나온다고요? 저가 모델이 적당하게 나와서 형성될 수 있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라고 제가 한번 추론해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2030년 기준이에요. 예. 그걸로 끝이면 주가 다 왔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몇천억 원이니까 73조니까 지금 한 73배? 20배 정도 되는 어. 거예요. 73인데 그건 이제 할인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그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예. 73조 기억하시고 네.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거죠. 저가 제품이 나와서 1,000만 대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맞다. 가면은 그게 더 있죠. 예. 저가 제품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 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더 확산되면 그렇죠,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지금 40만 대가 FSD를 착용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30만 대일 때 그렇거든요. 예. 1,300만 대 되면은 자율주행차로 돌아가는 그게 얼마나 될까요? 훨씬 더 되겠죠. 예. 근데 아주 저가 모델 그거는 안 팔릴 거고 어느 중고가 되는 사람들이 하겠죠. 아, 저가에는 FSD가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금방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심리적인 1,300대가 팔리면은 부분이구나. 예.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FSD 선택이니까 FSD가 지금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 하는데 지금 2천만 원 들거든요. 아, 그러네요. 다 평생 들어가진 자동차 않잖아요. 사는데 2천만 원이에요. 30년 동안. 쉽지 않죠. 한 비싼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아직 효용을 못 느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7, 8년 뒤에 레벨 2, 3가 확 안정화되면은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 해야진다. 평생 동안 1,000만 원 주면은 그 풀 서비스 업데이트 준다 하면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 고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제가 네. 1,300만 대에서 한 20% 물량, 260만 대 정도가 예. 이게 풀 서비스 아, 평생 네네. 1,000만 원 한다면은 그거 계산하면 그게 예. 그 마진이 거의 80% 90%니까 그렇죠. 그 260만 대에 아까 말한 1,000만 원 평생 사는 사람이 1,300만 20%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조가 나와요. 22조요? 합하면 90 몇 조가 나오죠. 거의 100조네요? 네. 95조니까. 근데 이제는 7년 뒤니까 네. 할인을 아주 빡세게 경기가 불안정한 10%씩 이렇게 안 하는데 네. 10%씩 하면은 한 50조 나와요. 음. 그러면 얼마예요? 한 20배 초반 정도 PR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예. 근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허허. 이게 만약에 지금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AI 칩이 제대로 가정이 되면 말이죠. 아마도 FSD에 대한 매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 1,300만 대가 1,500만 대 될 수도 있고 회사 목표 2,000만 대니까 예, 예. 그 업사이드도 있고 한 1,300, 1,500만 대라도 20%가 아니고 아까 저가는 아니더라도 중가 이상은 뭐 평생 하는데 1,000만 원 써.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2,260만 대가 아니고 딱 2배로 올려봅시다. 40%. 40% 하면 한 520만 대가 되면은 아까 22조가 아니고 44조가 붙죠. 그렇죠. 그럼 앞에 거라면 117조가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달라지죠. 예. 그래서 나온 숫자가 순이익이 나와서
그거 곱하기 한 25배 치면은 예. 25배는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25배 치면은 아까 그 20%가 아니고 40%, 예. 1,300만 대에 260만 대가 아니고 520만 대에서 영업이익 하면은 22조에서 44조가 나서 117조가 되면은 네. 그 아까 PER이 25배를 치면은 네. 그게 1조 5천억 달러가 나옵니다. 아하. 그 1조 5천억 달러는 지금 시가총액에서 30% 업사이드입니다. 오. 그 30% 업사이드는 지금 나와 있는 목표 주가 최고치일 거예요. 네. 그게 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 아주 어그레시브한 건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 그러네요. 말씀드릴 게 오케이, 반도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네. 결론은 뭐냐면 회사가 여기 제가 준비한 거 11페이지 보시면은 네. 보급을 빨리 확대해야 된다. 저가로. 마진이 한 자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쵸, 그러면 그쵸, 그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이제 주거가 되면서 네. 그게 업데이트가 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은 예.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지금 지금 40만 대 그거 돌고 있는데 그게 100만 대, 200만 대 되려면은 그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 내려왔다 다른 데이터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줘야 되는 건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나온 7월부터 그 만든다, 양산한다는 것이 칩을 만들어요? 7월부터. 예. 그게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 칩이 있어요. 그것이 자율주행 컴퓨팅을 학습시키는, 훈련시키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슈퍼컴퓨터가 보통 예. 1초에 1엑사 플롭스라는 처리를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나오는 조금 어려운데요? 1엑사가 뭐냐? 이렇게 예.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1초에 한 번씩 연산을 하잖아요. 사람이, 예. 앵커님이. 그거를 319억 년 동안 막 해야 되는 300몇 년을 해야 되는 거를 얘가 1초에 처리하는 거예요. 엄청 빠르다 이 소리군요. 그게 지금 슈퍼컴퓨터 대세인데 네. 그거를 지금 나오고 얘네가 만들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뻥일 수도 있지만 내년 하반기 연말에 나오는 버전 업된 거는 100엑사플롭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야. 100엑사플롭스가 완전 뻥이라고 안다고 일단 받아들이면은 아니 테슬라 그냥 그 정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봅시다. 100엑사플롭스. 예. 지금 구글이 나온 2개월 전에 나온 걔네도 슈퍼컴퓨터가 있거든요. 예. 구글이 나온 거. 예. 2개월 작년에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26엑사플롭스예요. 4배 큰 거를 내년 말에 나온다는 건데 100엑사플롭스가 나오면 아까 319억 곱하기 100년 걸리는 사람이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걸 1초 하는 건데 예. 개념 안 잡잖아요. 우리 챗GPT 오픈 AI가 학습시켰잖아요. 6개월인지 1년인지 걸려서 오픈 AI가 만들어졌잖아요. 우리 네네. 챗GPT 아주 편하게 하는 거. 그거 지금 한두 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정도 걸리는 건데 이거를 그 챗GPT 지금 간 거를 하루 1시간, 2시간 잘못됐는데 하루 20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내년 말에. 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오픈 AI의 챗GPT 할 수 있는 학습된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하루도 안 돼서 다 학습시킬 수 있는 정도의 컴퓨터가 나와요. 이렇게 돼야지 아까 40만 대가 아니고 100만 대, 200만 대, 500만 대 그 이상 되는 업사이드가 레벨 될 수 3 있는 되는 거죠. 거에 네. 풀 셀프 드라이빙의 데이터를 예. 이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야지 아까 말씀드린 22조 원, 44조 원 예. 구독 서비스, 그렇죠, 평생 그렇죠. 구독 서비스가 하드웨어에서 70조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 주가가 300불이고 400불이고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반도체 입장에서는 각각 차량 30만 대가 아니고 80만 대, 100만 대 이것이 각각의 엣지 단에서 컴퓨팅하는 컴퓨터 칩도 예. 만만치게 좋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웃긴 놈들이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없으니까 처음 버전은 인텔의 모빌아이 거 썼고 네. 두 번째 버전은 엔비디아 쓰다가 지금은 자기네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반도체를 파는 입장에서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엣지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얼마나 제대로 발동되느냐에 따라서 예. 40만 대가 200만 대, 300만 대로 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있으면은 목표 주가는 전부 다 300만 원 이상, 300달러 이상 돼서 예. 400달러를 치고 갈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마진이 조금 내려간다 해서 근본적으로 흐름이 달라진다고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그 마진이 조금 작년에 비해서 좀 안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0% 이상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정한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에서 FSD라든지 그다음에 AI 또 반도체 역량까지 다 묶어 본다면 이제 충분히 300달러 이상 갈 수 있는 그러니까 30% 이상 업사이드를 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실적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포인트는 또 역시나 마진율 두 자릿수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뭐 그게 무튼, 내려가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바이오 기회요? 칩스.
그러니까 마진이 한 8%, 9% 나오고 예, 예. 물량은 더 팔렸잖아요. 예. 나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예. 그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이거죠. 아, 뭐냐면 이런 네.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거 인공지능 이런 게 잘 되면은 그 그렇죠. 뒤에 있는 어차피 업사이드는 더 갈 거니까. 오히려 그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조정이 나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는 접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질문을 뭐 여러 가지 드리기 전에 그냥 쭉 테슬라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2030년 기준으로 업사이드 한 30% 이상을 주고 계신다 정도로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또 그 무더위 수혜주 뭐 하나 있다고 네네. 얘기를 드려서 간단하게 요거는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네, 건강 에너지 드링크래요. 레드불스 있죠. 예. 이런 거 그런 거 회사들이 몬스터 이런 거? 예, 몬스터 뭐 베버리지 베버리지, 예.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몬스터 베버리지나 레드불스는 좀 주가도 애매하고 그런데 걔네 앞에서 마켓 70%거든요. 얘네는 마켓 셔가 한 자리예요. 그런데 펩시콜라하고 잘 얼라이언스를 맺고 예. 얘네가 해외는 잘 안 파는데 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10억 달러 매출인데 2년 뒤에 더블 20억 달러인가 이렇게 매출 성장 그로스가 엄청 높아요. 그 주가가 지금 올랐는데 네네. 이게 그 건강 드링크라는데 마켓시어가 지금 한 7%인데 앞서 있는 업체를 갈근갈근 먹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철에 다가오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회사가 그렇게 가이던스를 뭐 테슬라도 하는데 25년 목표치를 주지 않는데 그렇죠. 매출이 더블 이상 되는 거 봤을 때는 주가가 엄청 올라와서 PER이 한 7, 80배 되니까 이거는 테슬라보다 비싼 것 같다 하는데 마진도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우리가 그 빅테크 말고 봤을 때 어떤 주식을 보느냐? 이 시가총이 작지 않습니다. 한 15조 되거든요. 요즘 주가 보시면 아까 뭐 펩시나 다른 것보다 더 안정적. 왜? 음료지만은 성장을 하니까 그렇군요.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해서 한번 그 셀시우스라는 회사인데 셀시우스 홀딩즈라고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낮지만은 낮은 마켓시어지만은 경쟁사 대비 트렌드가 잘 맞고 해외 시장도 앞으로 하게 되면은 아마 밸류에이션이 이게 보면은 내후년도 25년도 회사가 가이던스 준 거 기준으로는 한 40배 중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가를 흔들리면 40배 이하로는 제가 봤을 때 안 갈 것 같아요. 성장률이 50% 되고 마켓이 뺐기 때문에 네. 좀 자기의 그 성향이 이런 쪽의 섹터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예. 이거 한번 염두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보여서 다른 음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정 안 되면 이거 배달을 한번 시켜 먹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품 이름이 혹시 뭐죠? 제품 이름은 따로 있진 않은데 아, 그 그래요? 셀시우스를 치면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2년 내에 더블입니다. 저도 이런 거 매출. 좋아해서 네, 에너지 네. 드링크 좋아해서 운동할 때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그런 궁금해졌는데 거죠. 네, 네. 뭐 일단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장세가 2배씩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펩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앞에 있는 몬스터라든지 레드불의 점유율을 계속 뺏어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도 성장을 가능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서 어떤 실적을 낼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